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0번을 풉니다. 자, 30번은 금융대출 상환 방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정금리이죠. 금융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는데 체감식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온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리금이 아니죠.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매월 또는 매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다 갚는 기간이 훨씬 더 짧다는 말이죠. 이자가 훨씬 많이 안 내도 됩니다. 자, 이자의 지급 비용이 가장 낮은 것이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초기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방식이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아주 작습니다.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 방식보다 좀 큽니다. 그죠? 이자의 지급 비용이 첫 해에 좀 크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자의 상환 방식 부담이 가장 작은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있죠?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또는 매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거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월 달라집니다. 초기 원리금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이 커지게 됩니다. 원금을 처음에 조금 비율로 조금 내고 나중에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자, 상환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집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매년 또는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대출 시점에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대출 시점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대출 시점에서는 좀 이자가 좀 적게 내죠. 자, 누적으로 보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이자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자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이자가 좀 적게 내는 방식이 원금입니다. 자, 누적 이자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이자를 많이 내는 거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만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방식은 체증식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체증식은 체증률을 설정해 놓고 체증률에 따라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를 좀 많이 냅니다. 초기에 상환할 금액이 매우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 초기에 상환할 금액이 적어서 소득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계층 또는 젊은 기업에 유리합니다. 자, 소득이 줄어들 사람에게는 대출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게 내도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지급액이 팍 늘어나는 것을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 그럽니다. 자, 네 번째는 만기일식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만기일식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일에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가장 높은 방식을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가장 짧은 순서 또는 초기에 가장 이자 부담이 많은 순서 또는 원금을 가장 빨리 갚는 순서 또는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가장 안전한 순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가장 빠른 순서, 가장 짧은 순서, 초기에 가장 이자 부담이 많은 순서, 원금을 가장 빨리 갚는 순서,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가장 안전한 순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가장 짧은 순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세 번째는 체증식 상환,
네 번째 만기일시 상한 순서로 자 가중평균 상한기간이 가장 짧은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가중평균 상한기간이 가장 짧은 순서는 온금 균등 분할 상한 가장 짧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리금 균등 분할 상한, 세 번째 최정식 상한, 네 번째 만기일시 상한. 자, 총 상환액 온금 플러스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순서, 대출기간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은 순서 하면 1번이 만기일시 상한 순서, 2번 최정식 상한 방법, 세 번째 올리금 균등 상한 방식, 네 번째 온금 균등 분할 상한 방식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30번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 상한 방식별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한 기간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오른 것. 그러면 기업 온금 균등 분할 상한 이게 가장 짧습니다.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죠. 이자의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온금 균등 분할 상한. 두 번째가 올리금 균등 분할 상한 니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귿 만기일시 상한 방식 순서대로 정하면 됩니다. 정답 1번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가중평균 상한 기간이 가장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정하시면 됩니다.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중평균 상한 기간이라는 것은 이자를 가장 짧게 내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를 가장 빨리 짧게 내서 빨리 온금을 다 상환해서 대출 금액을 완납하는 방식, 가중평균 상한 기간이 가장 짧은 기간, 온금 균등 분할 상한, 두 번째가 올리금 균등 분할 상한, 세 번째가 만기일시 상한. 만기일시 상한은 이자를 많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30번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 상한 방식별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한 기간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오른 것, 기억, 온금 균등 분할 상한, 니은 올리금 균등 분할 상한, 디귿 만기일시 상한 방식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온금 균등 분할 상한, 올리금 균등 분할 상한, 최정식 상한, 그 다음에 만기일시 상한 순서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 30번의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고, 가중평균 상한 기간이라는 것은 이자를 작게 내서 대출금을 완납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가중평균 상한 기간이 가장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오른 것, 기억, 온금 균등 분할 상한, 니은 올리금 균등 분할 상한, 디귿 만기일시 상한 순서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30번의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금 균등, 올리금 균등, 만기일시 상한, 최정식 상한 방식의 특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A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